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정렬의 시시각각으로 안내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흔히 대형 유통업체를 가리켜 유통공룡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지역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 달 6월 용산동 현대 아울렛을 시작으로 우리 지역에도 대형 유통업체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한편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 이런 기대도 있지만 코로나로 어려운 형국에 더욱더 중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 중소상권이 상생할 수 있을지 관련자분들과 함께 열띤 토론을 펼쳐보겠습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대전과 인근 계룡에도 대형 유통업체들의 입점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 상권과 함께하면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 이분들과 함께 건설적인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성구 주민자치협의회 유태형 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전시의회 김찬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의원 김찬술입니다. 고맙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양준석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세종연구원 양준석입니다. 예, 세 분과 함께 열띤 토론을 앞으로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영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25년 했어요. 진짜 이렇게 대기업이 우리 삶을 다 망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경험을 전혀 안 했던 상황에서 롯데치킨 저렇게 대기업이 치고 들어오면 저희가 지금 작은 자영업자들은 속수무책이 되거든요. 롯데 아울렛이 대기업 산하로서 우리 군에 연간 6,500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대기업 수준으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형 유통업체들의 입점을 앞두고 한편으로 반기는 주민들도 계시지만 주변에 있는 상인분들은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일단 유태형 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현대 아울렛이 입점하는 광평동 주민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영화를 보려 해도 둔산동이나 또는 노원이나 멀리까지 나갔었는데 이제 걸어서 가깝게 가서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는 그런 면에서는 환영을 합니다. 예. 그러나 또 유성구 전체로 봤을 때는 장대동 패션 상가에서는 이 현대아울렛이 진출을 함으로 해서 본인들의 상권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는 분위기고, 그래서 이제 현대아울렛에서는 이 장대동 패션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입점하고자 원하면은 낮은 수수료로 이렇게 입점시키는 그런 거를 협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반기는 측과 또 걱정하는 측 양측의 입장을 담아주셨습니다. 김찬슬 의원님은 어떻게 듣고 보고 계시나요? 예, 저희도 산건위에서 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월 달에 현장 방문을 갔었습니다. 예. 그 공사 진척도나 그다음에 지역 그 사회의 상생 방안이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일부 그 입주할 수 있는 그 점포에 우선적인 그 입주를 희망하는 데는 주겠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상권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시하고 집중적인 토론과 이런 관계된 것을 같이 논의하기로 1차적인 그 현장 방문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회에서나 대전시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나 관련돼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잘 파악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셨고요. 양준석 연구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이게 그 대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이제 기회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경제적 효율성으로만 판단하면 이제 맞는 얘기인지 몰라도 그 경쟁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시장으로 퇴출되는 이제 그 안타까운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분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뭐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산업의 발달과 어떤 이런 그 소상공인들의 보호를 이제 그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이 나오신 김에 이제 대전광역시 규모의 어느 정도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적정할까 이것이 이제 관건일 텐데 네네. 지금 저희가 대중소기업 서로 경쟁도 하면서 전통시장, 뭐 백화점, 대형 유통업체, 뭐 아울렛 매장 등등등이 이렇게 서로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객관적으로 우리의 규모를 좀 파악할 수 있을까요? 다른 시도에 비한다면? 그 우선은 이제 대전 지역 이제 유통업체 규모가 대략적으로 22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이제 나타났고요. 그것이 연 매출로 예, 연매출입니다. 예. 연매출 이제 대형 소매점만 이제 파악을 했을 때 22조 원 정도고요. 17개 시도 중에서는 이제 뭐 부산, 대구 다음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대규모 점포는 전체 125개 정도가 이제 대전에 지금 이제 운영 중에 있고요. 여기서 이제 관련 통계를 보시면 이제 대형마트가 이제 28개가 있고요. 예. 백화점이 5개. 그리고 복합 쇼핑몰, 쇼핑센터 12개가 있고 뭐 이제 그 밖에 대규모 점포 73곳 해서 이제 전체 125곳이 되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포화 상태 그 판단 여부를 말씀하신 예, 것 같아요. 적정 여부. 네. 사실 적정 여부는 이제 우선 그 백화점이랑 그 대형마트 이제 그 어떤 전통적인 업체를 봤을 때는 포화 상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백화점이나 그 대형마트 매출액이나 점포 증가수를 보면 이제 둔화되는 추세고요. 예. 그리고 제가 오늘 기사를 봤는데 그 롯데마트는 이제 올해 이제 그 실적이 부진한 그 업체를 지금 이제 그 폐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 전통적인 어떤 그 대형마트나 이제 백화점 말고 이제 그 아울렛 같은 경우에 사실 좀 다르게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배우 수요 자체가 대형마트랑 이제 동일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면 좀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생필품을 이제 주로 이제 판매하기 때문에 그 배우 수요가 이제 그 집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주변 2km 반경 그쪽에서 굉장히 소비가 많고요. 근데 이제 대형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판매하는 품목이 이제 고가의 명품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주로 가시는 분들이 어떤 생필품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예. 어떤 놀이공원 가듯이 어떤 여가 생활을 이제 즐기러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배우 수요 자체가 이제 어떤 대전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일례로 이제 하남 스타필드에서 거기서 관련 통계가 나왔는데 예. 거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 전체 고객의 80% 정도가 이제 외지인이라고 이제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뭐 하남시와 대전이랑 직접적 비교는 불가한데 참조는 할 수 있죠. 예, 참조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연구위원님이시라서 자료를 엄청 많이 갖고 오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차근차근 필요한 수치는 예.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나라 택배 강국이긴 한데 이런 점에서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영업을 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또 아울렛 같은 대규모 매장들도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이 이렇게 현황 파악하기에 어떤 추세다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예, 저희 대전이 한국은행 2017년도의 자료를 보면은요. 대형 유통업 진입과 지역 경제 상생 방안 연구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대형 그 유통점은 전국 평균 8만 1,000명당 한 곳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면 대전시는 그러면 어떠냐 그러면 그 약간 좀 상회하고 있다라는 그 정도의 좀 유치에 돼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러면 특광역시를 비교했을 때는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의 판매 이런 것도 지금 지속적으로 되지만은요. 앞으로는 코로나19에서 비대면 쇼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온라인 쇼핑이 좀 많이 이렇게 우위를 점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그 우리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마냥 현대 아울렛 매장의 특성이 그 가격의 경쟁력이 둔 메이커라는 거예요. 결국은 가격의 경쟁력이 그 우리 백화점보다는 좀 저렴하다. 예. 또 판매의 반경이 고객의 집중력이라는 그런 면에서 보면 대전시와 그 유성에 있는 뭐 청주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세종시 또 멀리는 뭐 공주, 금산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저희가 방문해서 들었습니다. 예.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그 대전시의 경쟁력 그
우리 경제의 그 유통업에 관계된 거를 본다면은 조금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좋은 면도 있고요. 예. 또 패션 의료업을 하시는 우리 중소상인들이나 이런 면에서 보면은 어차피 고객이 줄어드는 건 피부로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현대 아울렛하고의 적절한 상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드는 것이 지금의 위치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찬반 이런 양론이 있었지만 이렇게 입점은 예정되고 있고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쟁도 불가피하고 이미 포화 상태란 말도 일부에서 나올 수 있는 정도인데도 계속 들어서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영업 수익이 나는 걸로 기대하고 들어온 걸 텐데요. 예, 하여튼 대전시 인구가 2018년도 이후에 150만이 무너졌습니다. 예.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백화점 매출은 줄고 아울렛 매장 그 매출은 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또 2018년 기준 보면은 대전시 업종별 전체 매출은 매년마다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요. 예. 대형마트는 약 2018년 기준 2.86% 증가를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쇼핑센터와 아울렛은 마이너스 1.56%를 감소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전 시민의 쇼핑센터 아울렛 이용 현황을 분석해 보면은 대전 시내에서 이 소비하는 것보다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 이 소비하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알 수 있습니다. 예. 기업 대형 유통업체 기업들한테는 한마디로 좋은 시장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교통과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예. 더 이렇게 상거래를 하실 때 지역까지도 범위를 넓혀가는 추세도 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지금 나온 말씀 중에 150만의 광역도시 대전에 지금까지 정도도 포화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오히려 대형 입점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이 미래 고객까지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 대전시에서도 그 백화점이나 이런 그 쇼핑센터, 이런 할인마트 이런 것은 규제를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요. 들어오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3차 계획에, 5개년 계획의 3차 때 그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것을 풀어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거에 따라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건데요. 그 지금의 현대 아울렛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의 대전시만을 갖고 그 영업행위가 아닌 청주까지 이렇게 아울르는 그런 거에서 대전의 경제를 한참 좀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현대 아울렛 매장은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이 2003년도에 대규모 점포를 효율적 관리, 그다음에 중소유통업 상권 보를 위해서 그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근데 이 경우는 대규모 택지 개발과 도시 개발 사업의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신세계 백화점과 그다음에 여기 저 현대 아울렛 매장 이렇게 들어올 3개가 지금 유성, 복명동에 들어올 그 할인 매장까지 해서 지금 3개는 입점이 허락돼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경쟁은 굉장히 치열하지만 잘할 수 있다. 예. 예, 이런 자신감 때문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1990년대 후반에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들어오고 그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데 흔히 유통공룡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주변에 특히 경쟁력이 없는 중소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위협이 되고는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분명히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을 텐데 우리 세 분 패널께서 생각하시는 이걸 충분히 논의를 해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감안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영부위원님도 한번 해보실래요? 이제 우선 그 긍정적인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선 일자리 창출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오면 이제 일할 사람이 필요한 이제 신규 고용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반면에 이제 새롭게 진입한 대형 유통업체의 경쟁에서 이제 몇몇 사업자는 이제 시장에서 퇴출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딸린 사장님들, 종업원들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 효과는 이제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에서 이제 없어진 일자리를 좀 감안해서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국내외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고 그 결과도 혼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떤 이런 그 일자리가 없어지는 기존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순효과가 있다라는 게 지금 지금 있다라는 연구가 좀 더 많고요. 예.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또 대형 유통업체가 창출한 일자리가 주로 이제 저임금, 약간 질 낮은 일자리라는 비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점은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우선 이제 흔히 이제 집객 효과라고 하는데요. 예. 집객 효과요. 집객. 예, 집객. 고객들을 네, 맞습니다. 예. 모은다. 네, 맞습니다. 이제 대형 아울렛이 들어오면 이제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따라서 이제 주변에 음식점이나 커피숍 이제 등의 이제 소규모 사업체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지역 경제가 이제 확장을 하겠죠. 또 이제 타 지역 사람들이 이제 아울렛 때문에 대전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그래서 대전이나 관광지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을 기회도 늘어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런 아울렛 입점이 어떤 주변 관광 사업 등 다른 분야의 어떤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기존 상권이 이제 축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 이제 입점 계획된 곳이 현대 아울렛, 신세계 사이언스 두 곳인데요.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다루는 품목이 이제 고가 명품이고 또 이곳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주 고객층을 좀 예상해봤을 때 소상공인 중심으로 형성된 상점과는 약간 대처하기가 적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기존의 백화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 같고요. 또 기존 백화점들과 함께 그 주변에 같이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 예. 그런 소상공인들이 이제 유동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연쇄적으로도 이런 소상공인들한테도 타격이 미칠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순기능과 역기능을 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중소업체는 업체대로 또 대형 아울렛 매장 그 관계자분들은 열심히 한번 시장을 넓히려고 할 테고 기존에 있던 대형 백화점 관계자들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긴장을 할 것 같습니다. 잘 하기 나름이죠. 사실은 이제 결론삼아 말씀을 드리면 네네. 누구에게나 서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유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양준석 의원님과 비슷한 정부 때는 거의 얘기인데요. 현대 아울렛 같은 경우는 일단 유성 구민을 1,600명을 우선 채용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있고요. 예. 또 그 주변 지역 협력 계획서라고 해서 주변 또 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과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대동 패션 상가 상인들에게는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현대 아울렛으로 인해서 주변 관평동 일대 또 송강 일대 이런 주변 상가들이 아마 대체적으로 일단 모든 상권이 그 주변이 활성화되는 거로 그렇게 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네나 지역 자체가 또 굉장히 브랜드화하면서 이름이 뜰 수도 있죠, 그죠? 아까 말한 대로 용산 가보자, 복명동 가보자 이런 식으로 그런 장점을 잘 승화시키면 좋겠는데 우리 김찬술 의원님이 파악하신 이 유통업체들의 명함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선은 순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두 분께서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궁극적인 건 시민들의 삶이 쇼핑의 문화의 질이 좀 향상되는 건 현실적으로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쇼핑을 하기 위해서 타지로 간다든가 이렇게 했던 게 현실적으로 같고요. 그렇게 보다 보면 시민들의 그 삶이 좀 한층 더 이렇게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런 반면에 그런 행복 추구권도 있는 반면에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거에 유통업체가 경쟁하다 보면 유통업의 경쟁에 따른 또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또 대전이 유통업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부흥도 있을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아까 우리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그런 기능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도 좀 생각이 되고요. 실은 그 일자리 측면이나 아까 우리 공사했을 때 하도급 문제 때문에 시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그래서 방문을 한 거예요. 예. 일정 기간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또 주지도 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좀 끌고 가야 되겠다라는 게 현실적인 얘기라서 좀 그나마 그런 이 전체적인 거에서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이것도 묶어야 되겠다 해서 대전시에서도 제도적으로 묶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기초단체장한테 이거에 대해 협력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예. 거기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거에 대한 철저하게 지키고 그거에 따를 수 있게 계도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일이고 대전시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이 나오신 김에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예.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아주 고심 끝에 몇 가지 내놓은 것이 있는데 예, 그걸 좀 알려주시죠. 중요한 것들. 예, 예. 원래 유통발전법 제8조에 보면은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 등록 및 변경 등록 시에는 지역협력계획서를 기초단체장에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중소상권과 대규모 이 유통업이 이렇게 상생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규모 사업할 때 교통영향 평가, 환경영향 평가하듯이 주변 상권에 대한 영향 평가 이런 것도 예, 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협력 계획서에는 임대 매장의 일정 부분을 지역민들에게 먼저 할애해라 이런 부분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민들이 생산하는 생산품에 대해서 먼저 판매할 수 있고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게 그런 배려를 하라는 것이 내용에 여기에 담아 있어야 됩니다. 예. 이런 것이 전통시장하고의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그 지역협력계획서에 이렇게 포함이 돼서 이런 것이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게 지도 감독하는 권한은 대전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예. 그거 말고도 대형 마트가 며칠 날 쉬는 것도 예, 지금 그렇습니다. 되고 있죠. 대형 마트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우리 모든 마트들은 오전 0시서부터 10시까지 영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이틀은 의무적으로 휴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우리 그 재래시장이나 이런 거에 활성화를 기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말씀을 나눴으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온통 대전이라는 지역 화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달간 특판으로 해서 15%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 할인 매장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것은 골목 상권이나 그다음에 재래시장이나 중소상인들에게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대전시의 전반적인 그런 그 유통의 그 바란스를 잡는다 하는 것을 좀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대전시에서는 그러한 그 온통 대전의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판매의 확대를 지원해 주고요. 또 전통시장의 온라인의 쇼핑몰이나 스마트 상점가에 대한 그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앙 부처로 따지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예. 중소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주무부처로서 활약하고 있는데 예. 우리 이제 대전광역시는 광역단체고요. 예. 그런 권한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법적 구속력까지 있는 것이냐 강제성의 그 정도가 보통 행정 지도 정도의 권고사항 정도가 아니냐 그래서 그 실효성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역협력 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은 저희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것은 우리 그 대형 업체가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도 감독의 권한은 분명히 행정관서에 있다. 예. 그래서 철저하게 좀 이렇게 지켜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이 본사가 서울에 있느냐 대전의 현지 법인을 갖고 있느냐예요. 예. 그러면 대전의 현지 법인을 갖고 있다면은 좀 자세가 달라진다. 대형 업체의 가장 큰 문제는 본사가 대전에 아닌 서울에 있어가지고 우리 여기에 나왔던 그런 자금이 여기로 유출돼서 그것이 경제의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을 하고 있다는 데 가장 큰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저희들 파악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유통업의 상생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라서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는 대전 주식회사 대전 신세계락에서 현지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도해서 나가는 것이 대전의 유통업 발전이나 우리 상생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법인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몇 가지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과 이 내용들을 안내해 주셨는데 유 회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기존의 조치들이 그래도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의견들이 있으실까요? 들어보신 그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제가 골든하이하고 그 현대아울렛 그 지역협력 계획서를 제가 직접 또 봤습니다. 예. 그 과정이 심의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고요. 기존 예를 들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롯데마트 대덕점이 있는데요.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게 완전 전무합니다, 사실. 전무예요? 예. 근데 이제 골든아이나 그 김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협력 계획서를 내는 게 있어갖고 예. 강제성은 없지만은 어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은 기존의 이 대형 유통업체들이 진출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닌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또 그 감동도 받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주민으로서는 또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예. 감시나 또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관평동이나 그 주변은 또 오이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오이 로컬 푸드 판매장에서 오이를 판매할 수도 있고요. 지역 주민을 위한 회의 공간도 마련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송강시장이 현대아울렛부터 1.7km 떨어져 있는데 어쨌거나 송강 전통시장을 위한 서비스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상권을 무너지지 않게 예. 그런 것들을 현대아울렛에서 교육이나 여러 가지 또 뭐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역 상권이 대형 유통점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이 오히려 더 강화되고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거를 계획서에 잘 담아서 갖고 제출을 했습니다. 사실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행정적 또 구속력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계획서란 것도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이행해야 것이고 되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주민들께서 또 우리 시의회에서 많이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의 말씀 듣고 우리 양준석 연구위원님 주로 이제 연구하는 입장이시지만 이렇게도 보시는구나. 네, 네. 어떤 의견이 있으시다면 덧붙여 주시죠. 손 아까 지역 협력 계획서가 이제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이 이행 명령 권한을 부여한다든지 법적 구속력으로 갖추는 그런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 아마 이제 올라갔는데 네. 이게 이제 임기 만료로 폐지될 수순이고요. 그래서 이제 21대 시작되면 또 올라와야 될 텐데. 이게 있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대전에서 이제 지역 기여도 평가라는 걸 하고 있어요. 지역 기여도 평가. 지역 기여도 평가라는 게 이제 이 대형 유통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얼마큼 기여를 했는지 그거를 이제 매년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 결과를 이제 외부에 공개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대형 점포들이 지역 경제 기여에 이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평가 기준을 좀 더 이제 구체화하고 좀 외부에 좀 더 이제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요즘 소비자들이 이제 제품을 선택할 때 이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얼마큼 추구하는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포인트거든요. 예. 예컨대 이제 일본 불매 운동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이 착한 일을 안 하면 소비자가 외면을 하니 이 기업이 착한 일을 한 거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죠. 그럼으로써 이제 어떤 이 기업들이 좋은 행동,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행동을 좀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엘모 업체의 경우에는 지역에 대한 그 공헌이 전무하다고 그러셨는데 전무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왔을까요? 같은 롯데마트의 노은점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 뭐 어려운 이웃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지점마다 좀 다르군요. 예. 근데 대덕점 같은 경우는 완전 이게 경쟁 업체가 없습니다. 예. 다른 데 역시, 같은 예. 뭐 홈플러스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있으면서 독점의 폐일 수도 있습니다. 예. 대형 유통업체와 이 중소 상권의 상생 방안, 이 윈윈한다는 상생이 가장 큰 핵심일 텐데 그동안 노력도 있었고 구호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현장에서 느끼는 이 체감도는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서 세 분께서 생각하시는 대형 유통업체도 살고 중소 상권도 사는 방안 어렵겠지만 조금 더 말씀해 주신다면요, 김 의원님. 예, 결국은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본점이 대전에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법인의 소재. 예, 법인의 소재가 대전에 있어야만이 좀 그 유통업에 그다음에 이런 그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조달되는 물품들이 예. 이 대전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서울에 본점을 두면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까지 다 수집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나 충청, 남대 인근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가장 근본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같이 상생할 수 있으려면은 본점이 대전에 둬야 되겠다. 예. 현지 법인하고 법인이 대전에 둬서 밀착 경영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만이 서로 그 협력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지키려고 한다라는 게 가장 근본적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실천하게 되면 이제 의지가 좀 확실한 의지가 걸로 보이는 거죠. 확실해지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야구의 연고지, 축구의 연고지하고 같은 겁니다. 법인세를 여기에다 내는 거하고 예. 서울에다 내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지방에 기여하는 지방세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앞으로 공용 유통시장이 들어선다 해도 그것만은 지키게 하는 것을 좀 우리 국회에서 입법화해 주는 것은 예. 좀 필요하다. 그거에 따라서 시에서 그것을 조례에 담는다든가 이런 법적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국회에서 입법을 해 주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를 들으시면서 이해가 좀 더 높아지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상생 방안입니다.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라서 현지 법인화를 하면은 지역 업체들이 납품도 하고 예. 또 영업업체 활용 면에서 적극적일 수도 있고 또 지속적인 지역 친화, 사회 공헌 활동도 가능하고 지역 기업이라는 예를 들면 뭐 저희 축구 같은 경우 뭐 하나 있는 그런 지역 기업이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자부심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지역 경제의 선순환에도 도움이 되는 현지 법인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례나 또는 법에서 국회에서 다뤄질 게 중요하지만 한편은 또 기업의 의지도 굉장히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대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아울렛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 신용보증기금에 1억 원을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큰 돈은 아니지만은 소상공인들 그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자 출연을 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대형 유통점들이 진출을 하면은 분명히 휴업하는 이 소상공인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것을 대형 업체가 직접 대형 유통업체가 직접 조사하고 또 업종 전환이나 재개할 수 있도록 대형 유통업체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것까지 된다면야 우리 바라보는 일반 고객 시민들이나 중소 시장분들 걱정이 없을 텐데 바라는 대로 되기 위해서는 역시 강제력이 필요한 법적 행정적 구속력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은 몇 가지로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말씀 듣고 우리 양 연구위원님 어떤 생각 드시나요? 저는 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실효성 있는 상생 협력 방안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 예.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대형 유통점과 중소상인 간 상생 발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 상당수가 좀 일회성으로 이제 그치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이런 상생 협력이 이제 중소상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 형태로 이제 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생 협력이 대기업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좀 이익되는 형태로 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상권 공동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품목 분할, 뭐 대기업은 미품목, 중소 상인들 뭐 품목을 이제 실제 분할. 지금 정책적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제도가 있습니다. 권유하는 중소기업 품목이 있고 예, 맞습니다. 대기업은 이쪽은 좀 들어오지 마십사 하는 것도 그게 이제 업종 그게 그 특정 업종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지금 대형 유통업체는 유통업체 쪽에서는 그런 걸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대전 쪽은요. 어떤 품목을 분할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상생 협력이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나왔고 이것이 좀 실천이 된다면 상생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대형 매장 간에도 경쟁이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텐데 우리가 예전에는 신문사끼리 경쟁하다가 뭐 자전거도 주고 경품도 주고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신문의 그 질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불공정 경품까지 제공하는 이런 것도 봤었습니다. 대형 매점 간에 대형 유통업체와 백화점들 간에 너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걱정할 부분은 없을까요? 예, 그 현재는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4개의 백화점이 이렇게 있었어요. 크게는 뭐 우리 타이머드 갤러리 타이머드점, 예. 그다음에 롯데백화점, 세이백화점, NC백화점이 이렇게 4개가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게 아마 총량제에 묶여 있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안 했던 건데요. 예. 실질적으로 가장 지금 그 상권이 유성구로 이렇게 좀 이동함에 따라서 그 갤러리 타이머드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서부터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가장 좀 긴장하고 좀 이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데가 그 갤러리 타임워드계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제살 깎기 먹지 않는 상생 방안에 대기업끼리 연구를 해야 될 문제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실은 백화점에 갈 인구하고 또 가격 경쟁력에서 있어서 그 우리 현대 아울렛에 가는 그 인구가 다를 뿐더러요. 예. 또 고객의 타켓을 그 다르게 갖고 가야 된다는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현대 아울렛 매장이 대전시를만 상대로 해서 열심히 장사해서는 안 되겠다. 예. 사업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그러면은 제살에 깎아 먹는 건데 이것을 청주에도 지금 할인 매장 큰 게 없어요. 예. 세종에도 없고요. 예. 공주도 없고 금산도 없고 여러 군데가 없습니다. 그러한 그 고객의 타켓을 충청남도로 이렇게 많이 벌리고 충청북도 청주까지 넓혀서 예. 거기에 있는 고객들이 대전에 와서 서울로 갔던 쇼핑을 대전에 와서 할 수 있는 중부의 가장 유명한 쇼핑센터로 아울렛 매장으로 만드는 일을 최선에 다해야 된다는 것이 그 저희가 보는 입점에서는 좀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게 부탁이고요. 예. 또 아마 저희들이 거기에 갔을 때 영업 전략이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관계자가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은 그러한 목표를 갖고 여기에 이 자리에 차렸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하기 위해서 그 앞에 공원에 놀이터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예. 저희 삶을 잠깐 돌이켜 보니까 생필품 필요할 때는 유통업체 가고요. 예. 선물 사거나 그래도 누구 한번 접대하고 싶을 때는 비싼 요리 먹으러 백화점도 한번 가고요. 예. 그리고 시장 가면 살맛 나잖아요. 예. 재밌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전통시장도 가고 이렇게 좀 다 가긴 가는 것 같습니다. 요 세 주체들이 서로 살 수 있는 길을 과당 경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좀 모색을 해야 될 텐데요. 유 회장님. 저는 이번은 현대 프리미엄이 들어오면서 프리미엄 기준치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이키 상품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있으면 그 프리미엄이 밑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일반 아울렛이라고 그러고 그 위에 상품을 유치를 하면은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일단 저는 한편으로는 아까 상생 협안에 따라서 같이 못했던 얘기를 좀 한다면은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을 방문한 유성구청장께서 이 회사만 명품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만들지 말고 지역 주민과 주변 소상공인까지 함께 사는 명품 도시를 만들어 달라. 좋은 말씀이시죠. 네, 그런 것을 주문한 걸 제가 들었는데요. 하여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모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양준석 의원님. 우선 그 대형업체가 이제 경쟁이 이제 심화가 되면은 아마 이제 프로모션 같은 이제 가격 할인 행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이 대기업들은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럼 이 부담을 이제 전가하기 위해 이 비용 부담을 다른 쪽에 전가하기 위해 협상력이 낮은 어떤 사업자들한테 전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소규모 사업자나 납품업체가 어떤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이제 대형업체가 이제 경쟁의 과정에서 그 부작용으로 어떤 이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건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계속 주목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이제 그 관련돼서 이제 그 사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세종, 충남, 대전 이렇게 보면 예.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다 설치돼 있나요? 예, 다 지역사무소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대형 매장 간의 너무나 과도하고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지금 양 의원님 말씀대로 그 내부에 있는 하청업체라든가 중소 기업과 상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핵심인 것 같고요. 소규모 상권의 피해도 저희가 늘 지금 본 것도 있고 예측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라든가 아주 영세한 우리 상인들 만나보신 말씀이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예, 지금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게 우리 골목 상권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적인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지금 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대전시만 해도 재난지원금에 그다음에 대전시 지원금까지도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이것이 소상공인들에게 좀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우리 지역화폐 온통 대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떨어져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액에 영향을 줘서 예. 그 활성화를 일으키는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가장 코로나19의 그 마감 이후에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대형 실업을 막을 수 있고 이럴 수 있으려면 지금에 있는 이 경제 구조를 유지해 가고 고용을 유지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 그 노동부 장관이 주관하는 고용 유지에 관한 상생협력식에 갔다 왔습니다. 예. 이런 거야말로 지금 그렇게 하나하나 실천해 가고 대기업에서도 양보할 수 있는 예. 그런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 세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역시 일시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뭐 매출도 마찬가지고 일자리도 항상 그 점에 주안점을 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풀리는 듯 했지만 다시 또 뭐 이태원 달부터 해서 뭐 택배 업체 발해서 계속 코로나가 걱정인 상황입니다. 가장 어렸던 분들이 역시 이 재난금 풀리기 전에 식당들이 거의 뭐 문을 닫을 지경이라 우리 대전 지역에서도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어려운 지역이 목격되고 있나요? 회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그나마 좀 덜한데요. 예.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은 게 복명동 이제 확진자가 한 번 다녀갔다는 말만 나면은 이게 이제 그 일대 상권이 많이 무너지는데 유성구 같은 경우는 일단 젊은 층들이 많고 또 예. 대학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로 인해서는 덜 받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한 것들은 굉장히 이게 한편으로는 양극화 없는 사람들한테 더 가혹하고 예. 소규모일수록 더 체감하고 더 힘들고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현대 아울렛 쪽에도 식당이 있을 거예요. 이제 들어올 거고요. 예. 그럼 주변에 있는 상가 특히 식당 분들이 어려움에 처한다고. 그래서 전해지는데. 이제 그 현대아울렛에서 김포나 그 송도처럼 처음에는 식용유 점포수를 90개 입점시키려 해서 주변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그 관평동 상점과 상인회하고 굉장히 마찰이 심했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 이제 유성구청 일자리 경제과하고 현대아울렛 관계자 또 관평동 주민자치위원회, 관평동 상점과 상인회가 1차, 2차, 3차, 4차까지 걸쳐서 계속 그 대화도 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30개 이내로 입점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주변에 식당 하신 분들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예. 엄청 뭐 걱정해 갖고 일부는 뭐 굉장히 잠을 못 잘 정도로 예,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예. 아, 이게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서요. 팬데믹이라고 이미 선언이 됐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이 감염병을 우리나라만 또 막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서 계속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유통산업도 소비 패턴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아마 들어올 거예요. 본인들은 수익을 내서 사업을 잘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철수한 모 기업도 있고 예상대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그 흔히 얘기하는 마트, 할인마트가 지금 그런 상황을 겪을 수가 있어요. 또 예. 과대 경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렇게 피해가 돼 있는 지금 나와 있는 데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우리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는 두 말하기 뭐한데 두 마트의 경쟁에서 이루어져서 한 마트가 거의 지금 그 존폐 위기에 있는 것도 예. 있고요. 삼성에서 지금 하는 얘기로는 뭐 마트 사업을 손에 떼겠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할인마트의 어떤 기능이 순기능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네. 또 그리고 비대면식의 지금 쇼핑이 늘다 보니까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상에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유통 구조는 산이 변해갈 것이다. 그리고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 대전시에 있는 중소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그 경쟁력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와 개혁을 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로지 거기만 보고 있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인 그렇게 무너지는
그런 기업에 대전의 중소기업들이 희생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도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또 제도적으로 대전시에서도 막아줘야 되겠고 그러한 조례를 입법해서 또 그런 분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도 찾아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고 대전시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주제에 관해서 양준석 의원님 늘 소비 패턴의 변화라든가 이 코로나로 인한 영향 항상 분석을 하실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 오프라인 거래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제 집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형 같은 경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로 이제 사람들의 이동성이 이제 굉장히 감소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붐빈 장소는 가지 않게 되고요. 이러한 패턴이 고착화된다면 이제 대형 아울렛을 포함한 이제 대규모 점포도 이제 어려움을 겪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대규모 점포 사업자들이 애초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기대했던 수익이 이제 올해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만약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유통기업들도 이제 오프라인 사업장을 축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반면에 이제 온라인 채널에 좀 어떤 사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회장님은 이제 현장에서 예. 뭐 크고 작은 가게들도 보시고 상인 회장님들도 이렇게 보실 텐데 예. 코로나 때문에 어떤 걸 가장 어려워하시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주변 뭐 동네 마을에서는 이제 이 배달 이 서비스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험성 이런 거, 교통사고나 접촉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뭐 대전 지역 내 소비라는 순기능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IMF를 거치면서 IMF 이후와 이전을 이렇게 나누듯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게 재난은 가난하거나 없는 자들한테 아주 가혹하다는 거를 주변에서 자주 보고 더 있습니다. 이겨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자, 이제 슬슬 주제 마무리하면서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아까 나왔던 것이 장사 잘해서 영업 매출 늘리고 이윤 추구도 한 기업의 속성이자 본질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사주고 키워주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여도나 사회적 공헌성도 저희가 평가를 하고 그것이 그 유통업체 브랜드 이미지로까지 연결이 되면 더 선기능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유통업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그 본사의 대전에 있는 것이 좋겠다. 예. 그것이 법인이 대전에 있는 것이 그 순기능의 기능 중에 첫 번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의 정보는 시민들이 거의 금방 아시죠? 예. 어디에 법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경제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상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나 지금 어려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지고 어려운데 그러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좀 대형 쇼핑몰이 됐든 백화점이 됐든 어떠한 그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선행돼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역 업체가 납품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고 그거에 대한 특산품이라든가 기타 우리의 부산물을 거기에서 팔 수 있는 그것이 오프라인이 됐든 온라인이 됐든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새로 코로나19의 유통업이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상당히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그 집에서 장 볼 때 다 예. 가긴 가는데 그 지역에 사는 로컬 푸드에 예, 맞습니다. 아주머니들 얼마나 몰리냐면 물론 아저씨들도 예, 몰립니다만 그렇습니다. 같은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에 비해서 훨씬 싼데도 훨씬 더 좋아요. 예. 더 신선하고. 그래서 굉장히 아주 붐비는 걸 제가 예. 보고 있는데 아까 지역에서 생산한 농식품부터 그런 것들이 잘 입점이 돼서 예, 서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은 주제로 우리 유 회장님의 말씀 저는 듣겠습니다. 한편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지자체 단체장들의 강력한 의지도 좀 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도에 모 지사 같은 경우 사실 그 계곡의 그 불법 건축물 철거로 인해 갖고 물론 거기서 장사하시던 분들은 일부 뭐 경제적 타격이 있겠지만 경기도민들이 전부 그 환영하고 뭐 없는 자릿세 내면서 음식을 시켜 먹어야 꼭 그 계곡 너무 비쌌죠. 예, 계곡도 또 깨끗하게 또 환경 정비도 되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을 할 때는 지자체 단체장들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또 지역 협력 계획서를 제출하면은 그런 것들이 행정적 기관에서 잘 지켜주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또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세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살 수 있는 방안들이 분명히 있고 실천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양 의원님.
저 이제 대형 유통업체들이 어떤 지역 경제 기여에 유도하기 위한 좀 다양한 아이디어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대규모 유통업체에서 어떤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이제 일정 금액 이상 사면 이제 어떤 사은품을 이제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이런 사은품을 이제 지역 화폐로 이제 좀 지급하기 유도를 한다면은 대규모 점포의 고객이 자연스럽게 이제 지역의 소상공인 고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아이디어가 좀 더 다양한 아이디어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양 의원님 보니까 지금 연구실에서 열심히 연구하시는 지금 말투와 또 자료를 잔뜩 갖고 오셨습니다. 우리 세 분의 말씀이 잘 지켜지길 바라고 내년까지도 이제 계속 예정이 돼 있고 계룡시까지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이 저희 대전 MBC 시시각각 오실 때 요 말씀은 꼭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아마 준비하시거나 마음에 두신 게 있을 거예요. 최종 총평 삼아서 한 1분여씩 한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할지. 예,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재난을 지금 접하고 있는데 그거 싸워서 이겨나가는 방법이 저희 스스로 손을 잡고 상생하는 길이거든요. 그 상생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대전시구 기관입니다. 또 입법을 정책해 주는 것이 시의회고요. 또 저희 시의회에서는 그렇게 싸울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약속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좀 대전 시민들에게 좀 같이 이겨나가자는 그런 그 굳건한 화이팅을 좀 외쳐보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시의정에 전념해 주시고요. 우리 유 회장님. 저는 대전시 그 교통 영향 평가를 통과하긴 했는데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오면은 당장 이제 대부분의 아울렛이 도심 외곽에 있는데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도심 한복판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주말이나 공휴일에 교통 혼잡과 주차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들의 불편이 또 예상이 되고요. 현대 아울렛이 하루 일회용 차량이 지금 약 한 8천여 대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대 아울렛이 갖고 있는 주차 대수는 2,700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 개점 후에 모니터링 추이를 지켜보면서 주차 대수 증설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나 뭐 인근 주변 도로가 이제 주차될 소지가 많고요. 네. 또 모든 그 현대 아울렛으로 들어오는 모든 길들이 아마 교통 체증이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또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들이 함께가 이게 좀 상생하려면은 뭐 아프리카 속담처럼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간다. 예. 이런 것들이 대형 유통업체나 소상공인들이나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면은 이 어려운 시국을 잘 극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유 회장님도 우리 시민분들, 상인분들의 말씀을 늘 한번 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양 연구위원님. 저는 이제 그 어떤 기업의 좀 인식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지역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가 결국 어떤 자기들의 수익 창출로 이어진다는 것을 좀 이제 깨닫고 네. 좀 이제 지역에 많은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 연구에 해주시고요. 오늘 세 분의 이 건설적인 말씀이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서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 몇 가지 방안이 잘 나와 있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고객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